윤석열의 대국민 남아 있었습니다.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대통령께서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고,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총리. 어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막말, 그리고 궤변, 자기 변명으로 일관된 대국민 선포였습니다. 본인이 보기엔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사이코패스를 보는 것 같았어요.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이고, 이런 사람에게 단 하루도 정권을 맡겨서 안 되겠다. 이게 더욱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탄핵해야 됩니다. 총리, 지난 12.3 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범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 따라서 보십시오. 판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내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려서 반국가 세력으로 몰려고 한 겁니다. 그 두 번째,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몰아가 국회를 해산하고 판을 뒤엎겠다는 것입니다. 총리, 국회와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에 반대하는 80%의 국민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정치적으로 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쳐들어간 윤석열과 그의 동조한 동조 세력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모든 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을 거쳐서 판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총리,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잠깐 들어가세요. 선관위원장 잠깐 나오십시오. 네. 자, 위원장님. 예.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군이 무단 점거하고 서버를 탈취하려고 시도했다. 이거 위법 위헌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죠. 네. 위법 위헌이죠. 네. 자, 위원장님, 윤석열이 선거 결과 조작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입니까?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개표 과정을 단 한 번이라도 지켜본 사람이면 부정선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공개 수개표 진행하죠. 그렇습니다. 예. 각 후보들이 참관인 지정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 참관인의 최종 결과와 전산 결과 입력하죠. 네,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 주장은 일부의 극우 유튜버 주장에 빠져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망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자, 총리 다시 나와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저 PPT 잠깐 보세요. 1980년 전두환 최규하 비상기엄 선포 당시의 공고문입니다. 당시에도 총리와 경제장관, 외무장관, 내무장관, 재무장관, 법무장관이 부서했습니다. 총리, 이번 계엄 국무회의 부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관계 국무위원이 누구입니까? 국무위원 말씀하시죠. 부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 국무위원. 국무총리 그리고 관련 국무위원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부서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없습니까? 자, 기재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보세요. 부서했습니까? 자, 기재부 장관. 아무도 안 했죠? 총리, 아무도 부서 안 했으면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 제82조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서 명료하게 되리라고.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리? 전두환보다 더해요, 윤석열이. 2년 내내 그러셨어요, 총리는. 위법한 국무회의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굉장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82조에 규정돼 있잖아요. 전두환보다 더한 위법 국무회의입니다. 자, 총리. 내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언제 출석합니까?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의자 신분이라는 게 뭡니까? 범죄 혐의자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내란 계엄의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역시 제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 당국이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계엄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며 특히 지난 9월 김영현 국방장관 취임 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의 명분을 위해 대북 충돌을 일으키게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영현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을 경고사격,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고 방첩사, 드론작전사령부, 정부사를 동원해 북한의 무인기를 서북도서에 보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총리, 우리 군에서 무인기 보냈다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보고받았어요?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국방부도 그거는 뭐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혹 이미 다 드러나고 있어요.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 조사 지시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조사를 지시할 그런 입장에는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앞으로 권한을 갖게 되면 조사하시겠어요? 앞으로 그럴 상황이 된다면 그때의 상황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국방 차관 나오십시오.